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항공기는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전략, 기술,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꿔버린 공중의 거인, 바로 B-29 슈퍼포트리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 프로젝트이자 핵폭탄을 투하한 유일한 항공기로 알려진 이 폭격기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넘어 역사의 분기점에 선 전쟁 병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29의 개발 배경부터 구조적 특징, 전술 운용, 실전에서의 성과, 그리고 냉전기까지 이어지는 유산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며 왜 B-29가 역대급 폭격기로 평가받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요구.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17이나 B-24 등의 폭격기는 장거리 성능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특히 태평양 전선을 고려했을 때 본토에서 일본까지 직접 도달 가능한 폭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장거리 비행뿐 아니라 고고도 작전 가능, 대규모 폭장 적재, 자체 방어 능력, 그리고 정밀 타격 수행이라는 4가지 핵심 조건으로 요약됩니다. 즉,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던 기술적 도전이자 동시에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전술적 선택이었습니다. 보잉이 프로젝트 345. 이에 따라 보잉사는 극비리의 프로젝트 345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중폭격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항공기는 곧 B-29 슈퍼포트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1942년 첫 비행에 성공하며 기존 폭격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체 설계와 내부 구조. B-29는 전장 30.2m, 날개폭 43m, 높이 8.5m에 달하며 세계 최초로 완전 기압 유지형 내부 공간을 갖춘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조종석, 승무원실, 후방 포탑 구역은 모두 압력 밀폐되어 있었으며 기체 내부를 연결하는 튜브형 통로를 통해 승무원들이 기체 내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고도 작전에서도 기내 산소 공급 없이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엔진 성능 라이트 R3350 듀플렉스 사이클론. B-29에 탑재된 라이트 R3350 엔진은 미국 항공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18기통, 공냉식, 더블 열형 구조, 개당 2200마력 사기, 총 8800마력, 최고 속도 시속 약 574km, 실용 상승고도 9700m, 항속거리 최대 5200km 이상. 물론 초기에는 냉각 문제, 화재 문제 등으로 엔진 안정성 논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전후에는 B-50과 같은 파생형으로도 발전합니다. 무장과 방어 시스템. 무장 탑재량은 최대 9000kg이며 일반적인 임무에서는 약 4.5톤 내외의 폭탄을 탑재합니다. 무장은 12.7mm 브라우닝 기관총 12정, 20mm 기관포 1정, 총 5개의 포탑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세계 최초로 채택된 리모트 컨트롤 포탑 시스템입니다. 각 포탑은 조종석과 후방 사격 조종실에서 원격 조작이 가능하였습니다. 전자식 조준 장비와 광학 조준기, 고속 컴퓨팅 방식으로 적 항공기 접근 방향에 따라 자동 대응 사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전투기와 공중 플랫폼의 자동화 무장 체계 도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태평양 전선의 투입. 1944년 중반 B-29는 인도, 중국, 티니안, 사이판, 괌 등지에 배치됩니다. 미군은 제20 공군을 독립 운영하면서 태평양 전략 공습 임무만을 전담시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지상전 없이 일본 본토를 항공력만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고고도 폭격과 전술적 실패. 초기에는 고고도에서 정밀 폭격을 시도했지만 기상 조건, 제트 기류, 레이더 미비, 정밀 유도 무기 부족 등으로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에 따라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전술을 전환합니다. 적어도 야간 수위탄 공습. 1945년 3월 9에서 10일, 약 334대 1 B-29가 도쿄 도심의 대규모 야간 수위탄 공습을 감행합니다.
당시 도시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었던 도쿄는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10만 명 이상이 사망,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사상 최대의 공중화재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 후 오사카, 고베, 나고야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이 이어지며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특별편대 509 합동부대 핵투하 임무를 위해 B-29 중 특수 개조형이 제작됩니다. 실버 플레이트 프로젝트 핵무기 장착 전용 B-29 폭격기 개조 내부 무장실 재설계 고속 상승 가능 경량화 구조 적용 히로시마 에놀라 게이 1945년 8월 6일 B-29 에놀라 게이는 고도 9,600m에서 우라늄 폭탄 리틀 보이를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합니다. 폭발 후 도시는 섬광과 함께 파괴되었고 수만 명이 즉사합니다. 이 장면은 전쟁사뿐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사키 복스카 8월 9일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한 B-29 복스카는 플루토늄 폭탄 팻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합니다. 이후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F-13 정찰형 B-29는 고고도 비행 능력을 살려 정찰기 F-13으로도 전용되어 일본 전역의 항공사진 수집에 투입됩니다. B-29B 포탑 제거형 자위 무장 대부분을 제거하고 폭격 임무만 수행하도록 경량화된 버전으로 공중 위협이 적은 후반 전선에서 속도와 항속거리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X-1 공중 발사 플랫폼 베렉스-1 초음속 실험기와 같은 공중 발사 실험기를 운반하는 모체로도 활용되며 과학연구용 플랫폼으로 재탄생합니다. C-97 수송기 KC-97 공중급유기 B-29의 기체 설계를 바탕으로 민수 및 군용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으로도 발전합니다. 이는 훗날 스트래토 크루저, 스트래토 탱커 시리즈의 기반이 되죠. 한국 전쟁에서의 활약 1950년 한국 전쟁에서 B-29는 평양 폭격, 청진 산업시설, 철도 타격, 북한 인프라 파괴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소련제 미그 15Z 전투기의 등장으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공군은 곧 B-29 퇴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련의 복제 Tu-4 소련은 불시착한 B-29를 역설계하여 투폴레프 Tu-4를 개발합니다. 이는 냉전기양 진영의 전략 폭격기 경쟁의 시작이 되었으며 B-29의 설계는 사실상 세계 전략 폭격기 표준이 됩니다. B-29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결정체이자 전쟁의 결정탑, 그리고 냉전기의 문을 연 열쇠였습니다. 최초의 기압 밀폐 전투기, 최초의 리모트 무장 시스템, 최초의 전략 핵폭격기. 현재 미국 내 일부 복원 B-29는 항공쇼에서 비행을 재현하며 전쟁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되새기게 만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B-29는 하늘에서 전쟁을 끝내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항공기였습니다. 그 거대한 날개 아래엔 단지 철과 화약만이 아닌 역사와 윤리, 그리고 기술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비행기의 흔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군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